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낮으로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정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깊은 용기를 보내드립니다. 영어가 돼야만이 우리들이 목표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영어는 전 세계 공용어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영문법 중에서 동사를 설명하는데, 그 동사 중에서 흔히 우리들은 수요동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학교 문법에서는 사형식은 삼형식으로 바꾼다 해가지고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바꾸는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집중적으로 우리들은 애우고 있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어 교육학자로서 가장 강조한 것은, 영어는 수학자와 과학자들이 19세기 우리나라 1800년대까지 영어의 문법을 완성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학적 원리와 과학적 원리가 그대로 결합된 상업, 농사가 아닌 상업 문화를 바탕으로 한 수학적, 과학적, 경제적, 실용주의 원리가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절대 영어는 애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이러는지 정확한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흔히 우리들은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고친다 하면서 어떨 때는 전치사 to를 쓰고 어떨 때는 for, 어떨 때는 of를 쓴다라고 우리들은 애웠습니다만은 결코 애워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왜 애워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그 논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사형식은 삼형식으로 바꾼다, 이런 용어 쓰지 마시고요. 왜 그러는지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칠판을 보실까요? 자, 흔히 우리들은 사형식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형식이라는 말은 일본 사람이 만들어낸 용어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영어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과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두 나라만 1형식, 2형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못합니다. 영어는 동사가 영어의 70%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영어는 동사 중심만 합니다. 그래서 동사를 중심으로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수요동사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줄 숫자를 써서 주다동사라고 하죠. 그래서 수요동사 문장은 목적어 한 개를 취하는 완전 타동사 문장으로 흔히 바뀐다, 바꾼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를 들어보면 John told me his story. 자, 여러분들 me라는 단어가 간접 목적어고, 자, indirect object, his story, direct object,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이렇게 쓰죠.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입니다. 목적어 두 개는, 자, his story,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쓰고 간접 목적어를 뒤로 빼면서 여기다가 전치사를 쓴다. 그런데 대부분 전치사가 to다. 이렇게 우리들은 애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주의하고 집중적으로 영어를 학습할 때 기억해야 할 내용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영어의 원리는 실용주의,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6개의 원리가 영어에서는 탄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정보, 신정보입니다. 옛날 정보는 앞에다 쓰고 새로운 정보는 뒤에 있습니다. 영어는 옛날 정보는 너도 알고 나도 알기 때문에 옛날 정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명사를 써버린 것입니다. 대명사는 he, 그러면 듣고 있는 상대방, 말하고 있는 나도 아는 겁니다. 새로운 정보는 바로 구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구정보를 먼저 쓰고 신정보를 나중에 쓰기 때문에 영어 문장은 문, 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Me his story.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구정보, 신정보. 아시겠죠, 여러분들? 대명사니까 구정보, his story 명사니까 신정보입니다. 누가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직접 목적은 his story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his story를 강조하죠. 그런데 me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me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으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빼면서 이렇게 부사를 만들고 바로 부사가 새로운 정보에서 신정보가 탄생한 것이죠. 바로 그래서 수요동사 문장은 목적어 한계치한 문장으로 바꾸는 이유가 바로 간접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전치사 to를 쓴다, for를 쓴다, of를 쓴다 할 때 전치사 to를 쓰는 경우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for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give, 학교에서는 give라는 단어는 여러분 to를 쓴다고 배웠죠? 천만에요. for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토익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 문법은 오늘도 give가 있으면 저 뒤에 to를 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엉터리죠. 자, 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할 때 간접 목적어를 뒤로 빼는가? 전치사를 붙이면 부사다. 부사는 신정보다. 그래서 강조다. 그 이유만 아시면 바로 끝납니다. 자, my mother made. 자, made. made가 나왔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됐죠? 구정보, 신정보. 그런데 신정보 unusual에서는 직접 목적어를 앞에 쓰고 간접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어서 전치사 for를 쓰고 있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다? 부사다. 부사는 무슨 정보다? 신정보다.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어서 뒤로 뺀 거다. 뒤로 보낸 거다. 그리고 전치사를 붙인 거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다. 강조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외우지 마시고 어떤 공부든지 수학을 하시든 행정법을 하시든 경찰학을 하시든 소방학을 하시든 국사를 하시든 국어를 공부하시든 사회 과목을 공부하시든 어떤 공부든지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why, 왜 그러는가 늘 연구하십시오. why가 안 된 순간 그 공부는 무의미합니다. 잘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Her teacher, some question.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강조한다. 이 문장에서는. 그런데 간접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으니까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를 붙여서 뒤에 신정보를 만들면서 부사화 시켰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서 흔히 사형식은 삼형식이다. 왜 그래? 그러면 간접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하다.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형식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쓰지 말아야 되며 수요동사 문장은 여러분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니까 이 단어가 수요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사형식 그러지 말고 수요동사 문장이라고 하십시오. 수요동사 문장은 목적어 한계 취한 문장으로 바꾼다. 왜 바꾸냐? 간접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면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을 보십시오.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이 단어 수요동사 아니니?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틀렸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give가 있으면 이것은 사형식이다. 그래서는 큰일 난다고요. 벌써 이 문장 틀렸잖아요. 이거 사형식 아니잖아요. give가 들어있는데 사형식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럼 왜 이 문장이 틀렸냐? 잘 보십시오. 힘을 쓰면 구정보입니다. it을 써도 구정보입니다. 구정보는 영어에서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구정보라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하는 것이다. 상대방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데 왜 반복하겠습니까? 이미 서로 알고 있는 것을. 그래서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time이라는 단어는 명사니까 신정보입니다. it은 대명사니까 구정보입니다. 영어는 구정보가 먼저고 신정보가 나중입니다. 그런데 신정보가 먼저고 구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구정보란 old information. 자, 옛날 정보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알고 나도 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구정보는 대명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명사는 구정보죠.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이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장을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it, 바로 구정보를 이리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치사를 붙임으로써 무슨 정보가 됩니까? 신정보가 된 거죠. 이제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아시겠죠? 이것은 여러분들 어때요? 사형식 문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 한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give는 사형식 동사다 하면서 그렇게 외워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사형식, 삼형식이 아니고 목적어가 하나가 나왔으므로 목적어 한 개 취하는 완전 타동사 문장. 목적어가 하나가 나왔으므로 목적어 한 개를 취하고 있는 완전 타동사 문장.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미국 영어고 현대 영어입니다. 정확한 영어죠. 4형식, 1형식, 2형식, 3형식, 5형식. 제발 부탁드립니다만은 이제 일본에서 만든 영어 그만하십시오. 동사 중심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은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어쩔 때는 이렇게 to를 쓰고 어떨 때는 for를 쓰고 어떨 때는 of를 쓰는가, 이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제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to라는 단어는 바로 1차적이고 to라는 단어는 직접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to는 짠이 말해 주었다 그의 이야기를 to me, 나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나에게 내가 면전에 있을 때 직접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for는 여러분들 바로 2차적이고 for는 간접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2차적이란 말은 행동이 2번 들어갑니다. 나의 어머니께서 만들었다 그리고 주셨다. 이해되겠습니까? 나의 어머니께서 샀다 그리고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make나 buy는, make나 buy 이 단어들은 for를 쓴 이유가 바로 그 이유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누군가를 위하여 그랬다라면 여러분들 for를 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천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행동이 2번째. 자, 만들었다 주다. 다시. 자, 만들었다 준다. 산다 준다. 행동이 2번째니까 바로 2차적이니까 for를 씁니다. 간접적이란 것은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주었냐면 그녀에게 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그녀에게 건네주어라. 자, 내가 이거 샀다. 그리고 만들었다. 자, 그리고 그녀에게 주어라. 직접 그녀에게 주지 않고 간접적으로 준다고 해서 간접적, 2차적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우리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샀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주시면서 아들에게 건네주어라. 얼마든지 그런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간접적입니다. 여러분, of는 자, 지식이나 물건 등이 바로 주어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탐이 물었지요. 몇 가지 질문을 선생님에게. 그러면 선생님이 대답을 해주겠죠. 그러면 그 질문은 제인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탐이 아니고 제인입니다. 제인이 물었다 몇 가지 질문을 선생님에게. 그러면 선생님은 대답을 해주실 거다. 그러면 그 대답은 주어인 제인에게 되돌아간다. 제인에게 되돌아가는 것. 그래서 of를 쓴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세 단어 전부 다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여러분들 수요동사, 목적 한 개 취하는 완전 타동사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많은 제자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고 질문을 많이 하고 또 많은 선생님들이 오늘도 이렇게 애우라 하고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유튜브를 빌려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반복해서 학습하시고 이해 안 되시면 질문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십시오.